찌릿찌릿 짜릿짜릿 유쾌하고 발칙한 토크쇼. 안녕하세요. 남녀본색의 유쾌한 여자 강현주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남녀본색 진행해 주실 발칙한 남자 안영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발칙한 남자 안영민입니다. 네, 영민 씨. 네.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이 건강한 남자가 돼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그럼요. 네, 저번 주에 굉장히 재미있는 운동 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효과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있고 언젠가는 네. 제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제 식스팩 이런 거 방송에서 공개하실 그럴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제가?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거침없는 솔직한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네, 남녀본색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비뇨기과 전문의 신승목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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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모입니다. 네. 그 지난주 방송에서 정말 우리가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예, 선생님과 함께 제 주변에 자칭 병광세라고 그렇게 우기던 친구들 자기네 그렇죠. 시작하면 끝이 없다. 네. 예, 사실 그 친구들 병입니다. 지루증. 예, 네. 다 밝혀냈는데 아마 급하게 선생님 찾아갈 것 같아요. 예, 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제가 해봤습니다. 개봉동에서 그 주소로 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지루증 환자 제가 특히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개봉동에 주소가 네. 있어서 젊으면서 급한 친구들 네. 다 그쪽 애들입니다. 예, 잘 좀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뭐 지난 시간에 어떤 그 흥분과 충격이 참 가시기도 전에 이번 주에도 너무나도 이 즐거운 토크 많이 네. 나눌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매일 아침 하루 일과의 시작을 알리는 엄숙한 회의 시간. 그런데 여기 이 사람 어딘가 몹시 불편해 보이는데 꼭 머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안편의 대리.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그거 지금 뭐 잘하고 있고 많이 불편해 보여. 어째 회의하는 표정치곤 요상하다 요상해. 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왜 그래? 아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주말 오후 오랜만에 아내와 단둘이 기분 좋게 외출한 안편의 대리.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는데 이건 또 무슨 봉변? 당신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아. 나 화장실 진짜 쌀 것 같아 급해. 아니 나이가 몇인데 그걸 못 참어. 미리 좀 다녀오지. 사방팔방이 화장실이었는데, 어? 갔다 왔지. 나 아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랬잖아. 아유, 좀만 참어. 거의 다 왔잖아. 어? 페트병 어디 없나? 나 무시하니 지금 넘쳐 이거. 좀 빼가지고 하단 말이야. 참아. 쌀 것 같아. 뭐 어쨌든 참아보기로 했는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운전하다 말고 어딜 뛰어가는 거야? 안편 애들이 이게 벌써 몇 번째니? 소변 때문이야 소변 때문이야 모든 게 소변 때문이야 소변 때문이야 소변 때문이야 터질 듯한 소변 때문이야. 네, 지금 보셨던 이 빈뇨 그리고 절박뇨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나눠볼 이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글쎄요, 그 여성분들한테는 이런 그 빈뇨라든지 급박뇨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라든지 과민성 그 방광염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남자분들한테는 우리가 외래에서 보면은 그 전립선염 때 제일 많이 보는 증세죠. 네. 이 전립선 얘기 나오니까요. 네. 사실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남자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없습니다. 저도 어제 고민했거든요. 네. 아니 근데요. 다 고민해요. 네. 사실 그 여성의 신체에는 그 전립선이라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전혀 이게 감이 안 오거든요. 남성에게 있어서 전립선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선생님? 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여성한테는 없는 장기죠. 남성한테만 있고요. 제가 그 모형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아, 예, 해드리겠습니다. 모형 제가 아까 예.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예. 이거 맞죠, 이거 모형? 예, 맞습니다. 예. 제가 보면 이 부분이 전립선입니다. 아, 예, 네. 예, 전립선인데요. 방광 아래쪽에서 이렇게 요도가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네.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호도알 크기만한 그런 장기입니다. 맞네요. 예, 그래서 용적은 한 20g 정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능 같은 경우를 보면요. 기능은 이제 사정을 했을 때 정액에 보통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한다든지 안 그러면 면역 물질 같은 그런 물질을 이렇게 분비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 그 남성들에 있어서 보통 그 나이가 들면 모든 장기들이 작아지죠. 키도 작아지고. 근데 요 전립선만큼은 40대 이후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그런 장기라고. 커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남자들 이렇게 소변 잘 못 보시고 어르신들 그런 분들 네. 보면은 이 전립선 자체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런 증세를 이렇게 유발하게 됩니다. 네. 네. 아, 이 호두알 크기 참 이 크기는 작은데요. 그러니까요. 남성한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립선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쉽게 또 발병이 돼서 네. 이제 골치를 썩인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질병 중에서도 전립선염 굉장히 흔하게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실제로 전립선염은 비뇨기과 학회에서 분류하기에는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급성 전립선염, 그리고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증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크게 그 급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래에서 보면은 그 바이러스 같은 어떤 그 감염 이후에 보통 고열이라든지 이런 그 감기 증세, 몸살 같은 이런 걸 보통 동반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렇게 오는 그런 그 전립선염을 이야기하고요. 그 보통 성병 같은 이런 그 성병을 치료하고 나서 이후에 그 합병증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전립선염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경우는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이라 그러죠. 요거는 일반적으로 6주 이상 전립선 내에서 이렇게 염증이 진행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인데요. 요거는 보통 스트레스라든지 과다한 이게 음주 뭐 이런 거 이후에 오는 그런 전립선염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통 전립선염의 보통 한 7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전립선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증세 중에서 배뇨통이라든지 아니면 서해부 통증 같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은 검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증세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를 전립선증이라고 하는 그 범위에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그게 우리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예. 네. 전립선염 안에서도 또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만큼 이 환자의 수도 또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얼마나 되나요? 실제로 전립선염이 뭐 참 먼 나라에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이 아니고 네. 남성 2사람 중에서 1사람은 일생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앓고 지나간다 하는 그런 병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외래에서 보면은 4사람 중에서 1사람, 그러니까 네. 전체 외래의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죠. 네. 예, 그리고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면역으로 스스로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전립선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죠. 예. 네. 이 남성이라면 전립선염 이제 피해가기 힘든 질환인데요. 영민 씨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 보니까 전립선염 언제 뭐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네. 왜냐면 제가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억울해요. 왜요? 아니, 남자밖에 없는 이 장기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도 있는데다가 확률도 이렇게 높고 굉장히 좀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예. 근데 이 전립선 정말 놀랐어요. 2명 중 1명이 네. 일생 중에 한 번은 겪을 수 있다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뭐 복불복도 아니고 전국의 남성분들 정말 오늘 방송 저희 프로를 보시면서 특별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옆에는 그래도 우리 신승호 선생님 계시니까 그렇죠. 믿고 네. 예, I believe you 절대 믿음으로 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영민 씨 뭐 오늘 너무 겁먹으셨어요. 표정이 완전. 2명 중 1명. 아, 네. 자, 오늘 뭐 방송 보시고 잘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런데 이 전립선염은 어떠한 증상을 정확히 보이는가요? 예. 먼저 그 급성 전립선염을 보면요. 요거는 고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몸살 기운, 이런 감기 기운하고 동반이 됩니다. 근데 그 아주 특징적으로 배뇨통이라든지 배뇨 증상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일단 감기 증세가 있으면서 배뇨 증세를 같이 동반할 경우는 한 번 정도 급성 전립선염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성 전립선염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제일 많이 듣는 건 잔뇨감입니다. 잔뇨감. 그러니까 잔뇨감이라는 건 소변을 이렇게 다 보고 나서 시원하지 않고 소변이 남은 것 같은 찝찝해. 예, 그런 느낌을 잔뇨감이라 그러죠. 그 외로는 보면은 빈뇨 증상이 있는데요. 자주 가는군요. 예, 소변을 뭐 30분, 1시간 간격으로 그러지 않았는데 뭐 계속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특징은 보면요, 소변을 너무 자주 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항상 어딜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를 이렇게 막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버스를 탄다든지 하는 그런 여행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회피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하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보면은 그 절방뇨라 그래가지고 그 소변을 내가 소변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냥 가다가 화장실 간 도중에 그냥 싸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예, 아주 심한 경우는 젊은 뭐 20, 30대도 이게 삿발을 그러니까 그 기저귀를 이렇게 차고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아. 예, 굉장히 좀 그렇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는 항상 어디 가나 화장실 위치를 파악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빈뇨라는 그런 증상보다는 네. 좀 많이 먹어서 그렇죠. 사람이 정직하더라고요. 얼마나 먹은 만큼, 많이 먹나 몰라요. 예, 나오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먹기 전에 항상 여기 화장실 여기 있구나. 급하면 뛰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또 갔다 또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두세 번 정도는 이제 끼니를 한 끼에 해결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자면서도 그러면 화장실이 급할 수도 있겠네요. 워낙에 예, 이게 예. 자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야간 빈뇨 같은 증세를 호소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 장애가 오시기 때문에 이게 뭐 낮에 일하시면서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예예 이런 뭐 경우도 아주 좀 심각한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화장실 가느라고 예, 예. 잠도 못 자가지고 일상생활에도 이렇게 불편함을 줄 정도인데 뭐 좀 더 이 외에도 보면 예. 다른 뭐 정말 또 있어요. 저는 그 혹시나 생각한 건데 같이 없네요 이게. 네, 굉장히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진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또 있는 게 두 명 중 한 명이 일생 중에 겪는. 심지어는 이게 요통 같은 것도 있어요.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 가야 되는데 보통 비정형외과에서 검사하다 보면은 이게 전립선염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세부 통증이라든지 여기가 선생님 저는 여기가 아파요. 안 그러면은 전립선이 아픈데 이게 고환 쪽으로 통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는 배뇨통 뭐 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증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환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또 그 사정했을 때 그 혈을 같이 동반하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증세 중에서 하나입니다. 네. 이 전립선염이 어떤 그 만성으로 갈수록 굉장히 어떤 그 성관계에도 참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예. 이 남녀 모두한테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였어요. 그렇죠? 정말, 예. 너무너무 스트레스죠. 이게 치료가 좀 미진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나중에 사정장애라든지 발기부전까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충격과 공포인데요. 네, 너무나 이게 뭐 이거를 다 알고 계신 선생님도 신기하네요. 이게 너무나 증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문가인데요. 당연하죠. 네, 저도 나름대로 제가 계속 전문가거든요. 예. 네. 근데 저는 지금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어렵고. 예.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 사정했을 때 정액에 피가 섞일 수 있다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성관계 시 여성의 질이나 자궁 속으로 피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뭐 못 모르고 성관계했다 크게 막 네. 혼날 수도 있고 욕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예. 있는데 관계는 크게 없나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그 전립선 환자들이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냐면은 네. 내가 전립선이 안 좋으니까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파트너하고 관계를 했을 때 내 균을 줄 거다라는 네. 이런 네, 그럴 수도 생각을 있을 것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성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그 전립선 환자들이 한 70~80% 이상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기 때문에 관계하더라도 전혀 이렇게 그 균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뭐 치료에 있어서 보면은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고인물이 썩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자주 안 하면 안 할수록 병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출시키는 게 오히려 병을 치료하는 데서는 더 도움이 됩니다. 예. 이거 정말 새로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반대로 성관계를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불행 중 그건 하나는 다행이네요.
그러면 근데 정액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예, 대부분의 전립선 환자분한테서 관계는 크게 뭐 상대방한테 이렇게 뭐 옮긴다든지 그런 거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액의 어떤 퀄리티 자체는 염증이 있으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불임이나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겠네요. 예, 결국은 일부는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요, 저는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뭐 빈뇨나 잔뇨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화장실을 좀 네. 갔다 왔는데 왜냐면 제가 시작부터 뭘 많이 먹어서 아, 예. 이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 누구나 이제 겪게 되는 건데. 아니, 선생님 말씀을 길게 하시면 급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초등학교 때 급하시면 예. 네. 아니 그래서 용건이 뭐 시험 전에 이렇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런 게 긴장해서요. 많아요. 그건 이제 심인성 빈뇨라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전립선염 아닙니다. 아, 예, 저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 얘기를 하시려고 굳이 여기서 끼어드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네, 이제 그 제 코너죠 이번 시간 네. 중국의 랭킹 쇼. 네. 근데 저 참 잘난 것 같아요. 왜요? 똑똑하네요. 제가 왜냐면 정액 얘기를 해주실 줄 알고 네. 준비했습니다. 아. 예, 남자의 정액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초인적인 어떤 이 예측력 네. 똘똘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3위부터 1위까지가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만 보시면 오늘 남자의 정액의 속설, 뭐 사실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유, 기대됩니다. 한번 보죠. 먼저 3위 네. 한번 볼게요. 짠. 오늘 나온 거는 오늘 만들어진 것이다. 신선도에 아. 관한 문제인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뭐 메이크업 뭐 제과점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럼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좀 빠져나가면 그 양을 좀 조절해서 나오지 않을까. 예. 제 생각에는 오늘 나온 거는 오늘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걸 뭘 저장해 놓고 이렇게 필요할 때 배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봐봐요. 오늘 만들었어요. 네. 근데 오늘 사용을 못했어요. 그럴 수도 저장이 있죠. 됐죠? 네. 그 다음 날에 사용했어요. 네. 그럼 그거는 어제 만든 걸까요? 오늘 만든 걸까요? 글쎄요. 어제 거랑 오늘 게 합쳐졌겠죠. 섞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저희들이 이렇게 또 토론하면 네. 답이 안 나오고. 또 개봉동학회 꼴 나는 거죠. 아니 개봉학교보다는 역시 제가 믿는 I believe you. 아유. 예, 우리 신 선생님. 예. 예. 어떻습니까?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 저는 저장할 수 있다. 네. 아 근데 이제 그 정액 내부에 그 컴포넌트라 그러죠. 안에 뭐 어떤 게 들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뭐 정관 수술한 사람이 이렇게 또 사정을 하거든요. 네. 정액에는 정자가 없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일반인들 수술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 정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네네. 정자라든지 다른 어떤 면역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당도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높고 뭐 이런 거건데 실제로 이제 그 정액이 아니고 정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는 정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74일 정도가 걸립니다.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요. 예, 74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온 건 최소한 74일 전에, 최소한 2달 이전에. 두달 반은 걸리겠네요. 예.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장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네.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 되는가 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컴퓨터는 외장하드의 기능을 그렇죠. 잘 관리를 해야 되듯이 예. 운동을 통해서 네. 72시간 네. 엄청나네요. 아니, 72시간이 아니고 예. 74일. 74일. 예, 74일. 예. 영민이가 좀 떨어져요. 제가 네. 시간 개념이 좀 없어가지고요. 네. 예, 좀 그랬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긴 거네요. 왜요? 저는 저장할 수 있다. 생각보다 좀 길긴 길었지만 어쨌든 네. 예. 2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네. 예, 불편하실 때는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자, 일생 동안 정해진 양이 있다. 네, 저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네. 사람마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쓰면은 이제 금방 또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늙어서는 아예 그 사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그 우리가 2회 때인가요? 왜 90살 되신 네네네. 노인이 네네. 예, 자녀를 뒀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 임종 직전까지 예, 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 석유나 뭐 이런 지하 자원처럼 네. 내장량이 있는 게 고갈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뭐 생활을 하니까 네. 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 양이나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퀄리티의 문제가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만들긴 만들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박사님 어떤가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란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배경이 되면은 그 배경이 짧고 길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요즘은 뭐 30대 초반 뭐 애도 배경이 오는데 평균 해가지고 보통 40대 후반에 보통 남성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배경이 오는데 그 난소 안에 이렇게 그 정해진 그 몇 개의 그게 난자가 있습니다. 그게 그 하나씩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신호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매달 나오는 거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래요? 정도 평생 동안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정자의 숫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 정액 그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낭의 크기가 이렇게 크면 정액이 이게 풍부하게 이렇게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그 정낭의 크기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게 또 자주 이렇게 또 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양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자주 할수록 많아져요. 예, 그리고 이제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쓰면 네네. 쓸수록 이건 그 발달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양 자체는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예. 이게 정해진 건 아닌 거네요. 일생 동안 정해진 양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정자 숫자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게 패턴대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이 좀 시원하네요. 네. 확실히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액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정자의 수는 그렇죠. 아무래도 어느 정도? 네, 네. 나이가 조금 들수록 조금씩 이제 고갈되는 예. 그런 양상이군요. 예, 네. 예. 자, 그러면 궁극의 랭킹쇼 1위 한번 보도록 하죠. 짠. 피부에 좋다. 그렇게 또 뭐 고단백이라는 얘기.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네, 그 시집간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신랑이 그렇게 그 자기 정액을 막 피부에 좋다면서 우리 와이프 얼굴에 발라준다던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피부에 뭐 아무튼 저는 제 생각은 네. 이게 무슨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바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만 막 고단백이라고 뭐 그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선생님?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프룩토즈라는 당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마사지 할 때 이렇게 꿀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 비슷한 논리라고 보면 되겠죠. 좋나요 피부에? 예, 뭐 그거는 당이 많기 때문에 피부에 도움이 되겠죠. 그럼 바르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돼 있죠. 예, 예. 그래요? 모아놔야 되나? 이게 영화에 보면 모으잖아요. 그 색직증후이었나요? 네네네. 내가 만져줄까? 네가 닭이냐 새끼야? 아 저 병신 지랄 안 해줘. 야 그게 말이 되냐 새끼야? 아 나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 야, 씨, 진짜 똑같네? 오빠 우리 교수님이 그랬다니까. 오. 성분이 똑같대. 단백질. 이렇게 솔 같은 걸로 발라도 돼요? 실제로 좀 심한 경우는 제가 그런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보관해가지고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사이트에는 자기 그거를 이제 그 파는 거죠. 이제 그런 사이트도 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정액을 팔아요? 예, 예. 전립선염. 미용 목적으로. 네, 네. 전립선염 걸린 분은 못 팔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피부에 좋다는 말은 사실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른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발라? 그러게요. 그 본인 스스로의 것을 또 자기가 바르는 것도 또 그것도 조금- 웃겨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 거 바르면 더 웃기고. 그냥 예. 네, 피부에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그렇죠. 네, 좀, 얼굴에는 화장품을 바르는 게 좋겠네요. 제가 보기에 이건 피부에 양보하지 마시고 네. 여성에게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도 싫습니다. 네, 굳이 화장품 좋은 거 많은데요. 그걸 또 바르려니까 또 좀 그렇네요. 네. 네, 이 궁극의 랭킹쇼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겼죠? 이기기는 뭘 이겨요. 제가 그래도 좀 더 맞췄잖아요. 아유, 제가 좀 더 지식이 좀 풍부한 게 이렇게 또
드러나지 않았나. 네. 개봉동 학회에서 항상 어서 이상한 거짓 제보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대기실에서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아니요, 전 이 네. 순간만큼은 우리 개봉동학교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를 전하고 싶네요. 너희들 덕분이다. 네. 오늘의 승리를. 아유, 오늘 또 몇 개 맞추셨네요. 자, 선생님, 그런데요. 이 전립선염이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생기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혹시 요즘 그 첫 경험, 네. 첫 경험 혹시 그 주위에서 이렇게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몇 살 때부터 하시는지 아세요? 뭐 대학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 좀 빠른 친구들은 뭐 네.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네. 이렇게 경험담을 늘어놓긴 하는데 영민 씨 얘기예요. 네. 아니 저 친구들 이제 영철이나 이렇게 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한 성인 돼서 네, 그러지 20살은 돼야 네. 뭐 대학은 들어가야지 이제 그러면, 왜냐면 그래야 뭐 그런 그 뭐 숙박 시설이나 이런 데도 통과가 안 미성년자가 되잖아요. 예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럼 선생님은요? 아니요, 그게 제가 이제 제 경우가 아니고 제 때야 워낙에 이제 좀 그렇죠. 네. 좀 그랬고요. 예, 예. 지금은 좀 성 자체가 많이 이렇게 개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같은 이런 데서 많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떠돌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이렇게 접할 수 있으니까 성관계를 맺는 그 나이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 외래에서 보면은 뭐 초등학생인데 뭐 성병이 걸려서 이렇게 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보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란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란한 성생활을 이렇게 나름대로 나름 즐기다 보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죠. 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그 부모님 된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있다면 야 너 자꾸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거 하게 되면은 뭐 성병 같은 것도 걸릴 수 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뭐 전립선염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이런 그 문란한 그 어린 나이에서 오시는 전립선염 환자들 보면은 문란한 성생활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 생활 패턴입니다. 생활 패턴 자체가 뭐 음주 가무 좋아하시잖아요. 음주 가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노래 음주 부르고 가무 뭐 좋네. 1차, 2차, 3차 나중에 뭐 네. 새벽 한 2-3시까지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뭐 아침 7시 나가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겠죠. 뭐 일주일에 뭐 5번 뭐 심지어는 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약속 잡아하고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뭐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좋을지 몰라도 이게 몸에서는 나중에 그게 축적이 되면은 엄청난 이 스트레스로 와닿겠죠.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소변을 딱 보는데 이상하다. 이게 내 소변 보는 게 이렇게 따끔거리지 내지는 뭐 이런 게 딱 이런 증세가 있으면은 일단은 이거 전립선염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다한 스트레스라든지 뭐 음주 가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이거는 전립선 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당 수치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바쁘다 보면 약 안 먹죠. 그다음에 당 수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인슐린 주사까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네. 인슐린 주사 거르게 되면 당 수치 팍팍 뛰거든요. 그럼 결국은 합병증으로 또 이런 그 염증이 온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네. 철저한 그 자기 컨트롤 그다음에 좀 절제된 생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성인들도 예. 너무 많은 성관계를 하면 예. 걸릴 수 원인이 되나요? 아니요. 건전한 성생활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월화수목 해가지고 뭐 파트너를 갖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보면 그런 막 자랑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자기 파트너가 또 보면 또 뭐 여자 입장에서 보면 또 월화수목 안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감염이라는 게 이게 뭐 혼자서 이렇게 서로 감염을 받으면 네. 핑퐁식. 이렇게 엇갈리듯이 예, 핑퐁식 왔다 감염이 되기 갔다 때문에 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 찬스 자체를 굉장히 많이 얻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전한 성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외 예전에 작은 마을에 네. 한 분이 성병을 옮겼는데 네, 거기 네. 다 걸렸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뭐 어느 동네에 누가 뭐 에이즈 환자가 나왔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1200명의 남자하고 뭐 성관계를 했다 이러면은 완전히 그 동네 자체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는 네, 쑥대밭.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예. 네. 그래서 항상 좀 사랑의 짝다기에는
오는 대로 가고 네. 가는 대로 와야 되는데 네네. 네, 내가 받고 다른 사람 주고 안 되겠네요. 네. 하지만 자기 여자와 관계를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예방에도 또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인도 워낙 다양하고 또 연령대도 너무 이렇게 다양하니까 검사나 진단도 어려울 거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검사하고 진단을 하죠? 검사하기 이전에 일단은 외래에서 이렇게 그 환자분이 오셨을 때 좀 의사분이 좀 시간을 좀 배려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는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이라 그러는데 네.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환자분들 이 말 속에 이미 그 진단 그게 다 거의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한 10년 이상 이렇게 그 외래를 보다 보니까 네. 이야기를 한 2, 3분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90% 이상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맞는 검사를 해보면 여지없이 거의 한 100에 99명은 그 진단이 맞아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경청하는 히스토리 테이킹. 여기 이제 정세를 하나씩 이렇게 그거하고 본인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혹시 가다가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마려운 느낌을 가졌을 때 중간에 이렇게 이게 저린다든지 그런 증세가 없습니까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환자분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유도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경직장 초음파 검사라 그래가지고 항문 쪽으로 이렇게 프로브를 넣어서 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항이라면은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데 항문은 배출하는 데잖아요. 네.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 빼세요, 최대한 힘만 빼시면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프로브가 이따만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새끼 손가락 정도 되는 그런. 저 좀 두꺼운데. 영민 씨, 요 정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힘만 빼시면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제 초음파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기본 이제 소변 검사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전립선 마사지라고 아시죠? 모르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립선 마사지 같은 경우는 항문에 이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만집니다. 만져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면 이게 뒤에 이제 로브가 2개가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꾹꾹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전립선이 수축하면서 그 애기 요도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슬라이드에다 이렇게 컵을 골라서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현미경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염증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균비안 검사를 한다든지 PCR 검사. 그러니까 PCR 검사는 최근에 이제 유전자 검사라 그래가지고 병의 정확한 어떤 병명까지 우리가 쪽집게식으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검사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복잡하네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복잡해요. 네. 이거 검사도 이런데 치료 방법은 또 얼마나 복잡할까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글쎄요, 이제 전립선염 보면은 이전에는 항생제가 좀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에는 전립선염 진단과 동시에 거의 한 2년 정도 약을 먹었어요. 2년 내지 3년 정도 심지어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키놀로닌이라는 약제가 이제 개발돼 나오면서 좀 치료 시기가 좀 짧아졌죠. 그래도 기본 한 6주에서 한 6개월 정도 증세에 따라서 보통 치료를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항생제에 대한 어떤 치료고요. 이외에는 전립선 안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항생제라든지 그거를 직접 이렇게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찔러서 하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넣는 물질을 보면은 항생제를 넣기도 하고요. 혹시 보톡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톡스 이렇게 맞아가지고 주름 펴는 거. 예, 그거를 또 해가지고도 하는 그런 치료도 있고요. 제 별명이 전신복도. 왜요? 얼굴 보톡스 아니시고요. 네. 전신으로. 그것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보면은 고주파 치료라든지 초음파 치료 같은 그런 치료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아까부터 이거를 좀 질문을 해야 될지 말할지 고민을 좀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왠지 좀 약간 독특한 네. 전립선 마사지. 예. 이걸 사실 제 친구가 네. 얘기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요? 저희도 이제 모르니까 네. 오늘 딱 얘기가 나와서 네. 질문을 언제 드려야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대체적으로 아까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예. 이게 좀 더 궁금해요. 좀 자세히 왜 마사지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왠지 네. 뭐 피로도 풀릴 것 같고. 근데 그 일반 그 마사지하고 전립선 마사지는 좀 많이 다른 다릅니다. 거예요? 예,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그 저희들이 뭐 보통 보면은 항문 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 끝 마디 정도의 전립선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꾹꾹 이렇게 전립선 이렇게 로브가 이렇게 양쪽 로브로 이렇게 두 개 만져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뭐 그게 집에서 하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참 이게 애매하네요. 예, 전립선 마사지는 될 수 있으면은 전립선 손을 글쎄요. 이게 이전에 우리 그 선배님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환자분 오시라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그때는 뭐 치료가 없을 때니까 뭐 기계도 없고 뭐 그랬을 때니까 그냥 줄창 그냥 손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장비들도 많고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은 그 만성 전립선염이 이렇게 많이 진행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사지를 하고 나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저는 솔직히 그 말들이 많은데 저는 마사지를 치료 목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 뭐 통증도 통증이지만요, 선생님. 이게 또 계속되면 어떤 그 가정의 불화도 또 생길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를 겪지 않으려면은 그 자기 어떤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는지 그 변화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정상에 대한 팁들을 지금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자기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팁들 그거를 잘 아시고 내가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이상하게 그 좀 뭐 배뇨 장애, 그러니까 배뇨 패턴 자체가 좀 이상이 있다 이러면은 뭐 그때는 이제 뭐 비뇨기과 선생님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이게 워낙에 흔한 질환이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 의심을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좀 이게 알아둬야 이렇게 네. 뭐 예를 들면 뭐 화장실 갔는데 이런 증상이 있더라. 예. 생활에 이런 증상이 있더라. 이럴 때는 내가 전립선염이 아닐까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래서 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안 그랬는데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그리고 소변 볼 때 이렇게 뭐 통증이 있다든지 배뇨통이 있다든지 그리고 요도가 간지러운 경우도 있어요. 요도가 간지러워요? 예, 의외로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병도 아닌데 나는 뭐 성관계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요도가 간지러워 계속 밑으로 긁는다든지 근데 그 밖이 간지러운 게 아니고 요도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런 증세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성병 치료하고 나서 성병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뭐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성병 걸렸을 때하고 똑같은 증세가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팬티에 뭐가 묻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일단 성병균이 재발됐을 확률보다는 전립선염으로 가가지고 합병증으로 전립선염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당뇨 환자라든지 당뇨 같은 경우 물론 컨트롤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뭐 이렇게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데 이게 소변 볼 때 이렇게 아프다든지 이런 네네. 경우는 내과 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비뇨기과 한번 비뇨기과로. 들러보시는 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남성한테 아주 흔하게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직접 자주자주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남성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 아내분들 네. 그리고 냉장고나 이렇게 딱 항목 적어놔가지고 딱 붙여놓은 센스. 네. 그러면은 뭐 더 사랑받고 현명한. 예. 네. 이러면 이게 남자들 혼자 좋자고 이렇게 또 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서로 예, 두루두루 지가 해도 될 걸 자꾸 저렇게 미뤄요. 네. 같이 좋자고. 네, 시청자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고 함께 해결하는 시간 시청자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의뢰인 나와주시죠. 네, 남녀분택입니다. 7개월 전에 전립선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뭐 한동안 괜찮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아내와 관계를 할 때 그전에 느꼈던 통증이 약간씩 느껴져서요. 특히 사정할 때도 그런데요. 뭐 그렇게 심한 통증은 아니어서 병원에는 가진 않았는데 좀 불안하고 찝찝합니다. 전립선염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잘 된다는데 벌써 재발한 건지 걱정도 되고
제가 만약 재발했다면 그 치료법이랑 뭐 또 다시 재발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벌써 이 치료를 한번 받으셨던 분이네요. 네. 네, 이 사정할 때 어떤 그 통증만 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이 경우는 아마 암만 해도 그 전립선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전립선 치료하고 또 재발성 전립선 치료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단했을 때는 보통 그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만은 재발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주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병원 방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성격을 보면은 이제 전립선염을 앓고 있으신 분들 보면은 거의 제가 볼 땐 좀 공통적인 게 네. 조금 이렇게 내성적이고 좀 편집적인 그런 성격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성격을 좀 낙천적이고 좀 소탈하고 이게 좀 이렇게 가지시면은 이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은 재발도 줄이고. 예.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전립선염 안 걸리실 것 같아요. 표정이 스트레스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죠. 워낙 낙천적이라서 네. 예. 눈이 이렇게 네. 쿵푸 팬더처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소아과도 한번 차려보세요.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우리 시청자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면서 네. 이 전립선염 재발을 막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예방법도 우리 환자들의 생활 수치를 그대로 그냥 지키면 되는 걸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왕도는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원활하게 자기 본인이 이렇게 풀 수 있는 이게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현대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 푸는 건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네. 못 견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전립선염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건전한 성생활이라든지 뭐 술도 너무 과하게 하면 적당하게 먹으면 그게 약이 되지만은 네. 많이 이렇게 과음을 하게 되면 결국 그거는 뭐 꼭 전립선이 아니라도 다른 데도 장기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 피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 내내 네. 까다롭고 네. 어렵고 네. 좀 복잡한 그런 거였는데 예 초초로 좀 간단한 네. 예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걸 지키는 게 어렵죠. 뭐. 예. 네. 아무래도 이 그 전립선염이 어떤 통증도 있고요. 남자분들한테는 또 그 생식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죠.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또 사정시에 뭐 출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주 그 위축되고 힘든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관계도 더 자주 하고 네. 또 아주 여유 있게 또 치료는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마음을 좀 편안히 먹으면 된다는 그런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그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고 네네. 네. 그 잘못 알려진 그게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전립선염 이렇게 하면은 그 파트너 되시는 분이 일단은 그 약간 그 성적인 이런 쪽으로 많이 내 남편이 좀 성적으로 문란해서 오는 게 네. 아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게 많이 되죠. 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치료하는데 도움을 많이 안 주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외래에서 보면은 거의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스트레스라든지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성실하시게.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병을 얻은 건데 오히려 그 부인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료하는데 오히려 뭐 이렇게 굉장히 싫어한다든지 그 여보 당신 뭐 요새 좀 이상하게 좀 뭐 잠자리도 좀 시원찮고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몰아붙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진짜 그 정확한 지식을 이렇게 네. 그걸 습득하셔가지고 그 남편을 위로하고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런 것들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걸 이제서야 그거 안 하고 끝났으면 큰일 날 뻔. 그러네요. 억울한 남편들을 네. 못 풀어드릴 뻔했잖아요, 제가 선생님. 방송에서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네. 깜짝 그, 놀랐네요, 그 정말. 파트너한테 정말 그 대신 부인한테 부탁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네. 예. 그러면 그런 부인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알려주세요. 네. 남편들은 억울합니다. 네.
그 전립선염을 앓고 계신 대부분 그 남성들이 보통 3, 40대 많이오는데요. 네. 그분들 보면은 정말 그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생활에서 장사한테 눈치 보고 그다음에 밑에 그 직원들한테 또 까이고 뭐 네. 이런 하여튼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전립선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안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정말 진짜 그 약을 갖다가 3개월씩 이렇게 항생제를 먹는다는 게 보면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치료하는데 남자도 훨씬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아, 네. 선생님 굉장히 어떤 그 감동적인 말씀 영상 보지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네, 우리 신승목 선생님 오늘까지 2회에 걸쳐서 성 건강과 관련된 아주 그 유쾌한 해답을 주셨는데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영민 씨는 다음 주에도 또 당연하죠. 네, 개봉동학회에서 얘기 이만큼 가지고 오실 거죠? 저는 뭐 이 시간에 할 일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녀본색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성 건강과 관련된 더욱더 재미나고 유쾌한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